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자,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한국의 역사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른 역사관,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지 이제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바른 역사가 올바른 역사관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관. 그것이 바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걸 알고 역사를 운영하는 게 바른 역사예요. 자, 근데 오늘 말하는 건 또 진짜 역사를 말합니다. 진짜 역사는 뭐냐면, 자, 세상이 보는 가짜 역사가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게 장상이라는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움직임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지는 무엇인가? 자, 이 세상 역사의 이 변곡점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핵심은 그거죠. 전쟁에 있어서 냉병기와 열병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냉병기는 뭐냐면 활창, 칼 같은 이제 화약을 안 쓰는 무기를 냉병기라고 해요. 근데 열병기는 뭐냐면 화약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대포나 총 같은 무기를 이제 열병기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냉병기 시절에 중요한 건 바로 노예예요. 냉병 시절에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그러지만 핵심은 노예예요. 노예를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병기 시절에 이 로마 제국도 왜 영토가 컸냐면 영토가 크게 하려고 영토가 큰 게 아니라 노예를 잡다 보니까 영토가 커진 거예요. 노예를 통해서 대동쟁도 운영하지만 어쨌든 그 노아 제국의 특징은 열병기가 아니라 냉병기 아닙니까? 냉병기를 운영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카르타랑 이제 로마가 싸우잖아요. 카르타의 마지막은 카르타로 시민을 잡았다가 저보다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즉 노예 장사가 핵심인 겁니다. 왜 노예 장사가 핵심이냐? 간단해요. 아니 식량이나 보물 같은 거 다 불태워 쓸 수가 있잖아요. 땅도 이제 망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땅 같은 것도 막 이 소금 카르타가 밀방시키도 땅에다 소금 뿌려가지고 농사 못 짓겠다고.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이 자살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죽는 거는 엄청나게 두렵잖아요. 사회비용이 아닌다면. 그래서 노예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노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실제로 냉명기 시절에 왜 그래서 노예 무역을 많이 한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이 왜 위대하냐면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하냐? 왜 단일 민족이 대단하냐? 그것은 단일 민족하고 단일 혈통하고 다릅니다. 단일 혈통이란 거는 혈통이 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든지 네처럴 로스 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이집트의 프텔레모 왕조라든지 이런 게 자기 재산 아까워가지고 다른 집안에 흘러갈까봐 근친상간 한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 근친상간 하면 할수록 이 멍청해지고 이게 단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일 민족은 뭐냐면 이게 단일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죠. 이상하게 소수 민족이 없는 거예요. 자, 소수 민족이 없으니까 소수 민족이 있으면 일본이 임진할 때 일본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일본군이 그 소수 민족 포섭을 안 했겠습니까? 이 소수 민족을 중심으로 많은 돈을 준다, 많은 재물을 준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앞잡이로 써먹겠지. 근데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조선에는 이 소수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써볼 수 없어서 결국 패퇴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왕이 북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시루지까지 도망가는데 이 가장 큰 일본군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든 이제 길을 좀 알았는데 이 첩자 왕이 동원해서 아니 서울에서 시내까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일본군이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왜 길잡이가 없겠냐 이겁니다. 바로 소수민족이 일본군의 앞잡이 짓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조선이 왜 위대하냐면 이 일본군이 이용했을 소수민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소수민족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간단하죠. 이 조선의 나라는 소수민족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죽여서 없애겠냐? 아니죠. 가장 소수민족 없애야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수예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백정을 들 수가 있는데, 백정은 아예 이 인종 자체가 틀려요. 이 연구에 의하면 백정의 이 원래 출처가 돌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눈도 파랗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백정들이. 근데 왜 백정들이 일본한테 포섭이 안 되고 이 조선에 흡수돼 가지고 자기가 조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해요.
백정이는 백정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백정이라면 오히려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게 고기 소비량이 늘지 않습니까? 전개도 고기 소비량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백정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돈도 많이 벌고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왜 미쳤다고 후가의 얍제입니까? 조선 백성으로 살지.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면 간단해요. 아, 소수민족 일본 사람도 많이 받아들이고 조선족도 많이 받았지만, 아니 일본 사람을 사는 거랑 조선족으로 사는 것보다 조선 백성으로 사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왜? 주걱정 안 하니까. 왜 일본 전통 이 복식이 왜 머리를 미는 거냐 이거 대머리 만들고. 간단해요. 이 일본에 대머리가 많으니까 이 정통 복식 일본 정통 복식이 대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워낙 대머리가 많으니까. 이 북방민족도 왜 변발이 정통 복식입니까? 왜냐? 대머리가 많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특히 이제 왜 언제 죽을지 모르면 이 적어도 조선은 이제 집이라도 지지 않습니까?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유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 몰래 쳐들어가서 죽일 수 있을까 맨날 경계하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대머리가 많고, 일본도 언제 자기가 사무라이가 되든 영주가 되든 언제 쳐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맨날 이제 신경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상관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대머리가 많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조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없어가지고 정동복식이 대머리 까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핵심은. 자, 그런 것처럼 이 진짜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남을 침략하는 게 올바른 역사가 아니고 진짜 역사가 아닐 겁니다. 진짜 역사는 핵심은 노예 상인이고, 이 우리나라가 다민족이 된 것도, 그리고 다신교가 된 게, 다신교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다신교가 아닌 것도 이 노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노예 문제가 이 사람들이 식민지에 만든 이 노예 문제 핵심이 뭐냐면 이 아주 형벌도 잔인하고 이 노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타협을 가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무서워가지고 도망도 안 가고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아예 임사부 배를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왜냐? 그런 거 봐야지 무서워서 저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노예 제도라는 게 이 보통 비인간적인 제도가 아니지만 인간이 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이 쓰레기 같은 제도에 효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냉병기 시절, 열병기가 나오기 전에 냉병기 시절에는 노예제도가 중심이었고 로마제도도 노예제도 때문에 커진 겁니다. 근데 조선이 왜 중국을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지만 핵심은 노예제도가 오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중국같이 사람 하는데 쳐들어가지고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지. 그래서 이 당나라 때 이 당토정이 이 고구려 침략하다가 막 후회를 한 게 간단해요. 전쟁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빠집니다. 이런 막 식량이 없다든지 뭐 전쟁할 때 진다든지 하는 이 위기에 빠지는데, 이때 뭘로 이겨내냐면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은 또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막 재물도 낙타니까 열심히 더 싸우자 이런 식으로 동료할 텐데, 부하들이 그때 당토정한테 뭐라고 변명하니까 고구려를 한 번도 산행을 넘은 적이 없는데 왜 쓸데없이 쳐다가 이런 고생을 하냐고 해서 당태종이 나중에는 이 중국 최고의 성군이었던 당태종이 이 수레를 밀 정도로 부하들이 불만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왜? 아니 고구려는 어쨌든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침략할 걱정이 없는 나라가 괜히 이 당태종의 명예 때문에 침략한 거라고. 그 연망을 듣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왜 그 정시대 때 내를 많이 했습니까? 남 잡아다가 자기 노예를 만들려고 전쟁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위민족이라는 것도 바로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단위민족이라 다민족이 되냐 이겁니다. 다른 나라 간단해요. 노예를 잡아오면은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문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문화를 고수하다가 나중에 노예 해방이 되든 아니면 어쨌든 일반이 되든 그 사람들이 계속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빼놓고는 다 다민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걸 모르고 왜 단일민족하고 단일혈통하고 헷갈리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남 침략해서 다 침략하지 않습니까? 다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한국만 노예제도가 없고 단민족국이니까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다 미국조차도 흑인 노예도 있고 막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한국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다 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 멍청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게 바로 진짜 역사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냉병기를 지나서 열병기 시대로 가는데 이 열병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진짜 역사인 거예요. 진짜 역사는 무엇인가? 왜 진짜 역사장 중요한 거는 가짜 역사를 자꾸 배우니까 조선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짜 역사를 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짜 역사를 배우니까. 이 왜 진짜 역사가 중요한지를 또 이해해 보겠습니다.